이번 영상에서는 유니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유니티 다운로드하는 법부터 인터페이스 조작하는 것까지 유니티 튜토리얼들을 시작하기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유니티 웹사이트를 보면서 유니티 오버뷰 한번 할게요. 저희 unity.com에 들어가면은 유니티 엔진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은 언어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서 한국어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모든 크리에이터를 위한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니티는 간단하게 말하면 3D 개발 플랫폼입니다. 3D 엔진이에요. 3D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도 나와 있는데요. 유니티를 사용하면은 게임 또는 자동차, 건축, 심지어 영화, 애니메이션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R, AR, 3D, 2D가 필요한 다른 여러 용도로도 사용이 됩니다. 여기 사례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에 보면은 여러분 프로젝트 개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유니티의 다른 프로덕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유니티를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가장 쉽게 유니티를 다운받는 방법은 구글에다가 유니티 다운로드라고 하고 바로 유니티 다운로드 들어가서 다운로드 유니티 허브를 하시면 됩니다. 유니티는 해마다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그래서 매해 새로운 버전이 나옵니다. 2019, 2020, 2021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별 버전으로 다운받아도 괜찮지만 버전 관리를 더욱 쉽게 하기 위해서는 유니티 허브를 사용해 주시는 걸 권장드려요. 유니티 허브를 다운받는 동안 유니티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만들어 주시면 시간을 세이브 하실 수 있습니다. 계정은 우측 상단에 이 사람 모양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Create a Unity ID 해서 계정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저는 이미 유니티 허브가 있으니 바로 유니티 허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니티 허브를 열게 되면은 우선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은 사인인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사인인은 우측 상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계정으로 바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저는 사인인이 되어 있어서 제 이름 이니셜 AR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저는 프로젝트 창에 들어가 있는데요. 보면 여러 프로젝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생성하거나 최근에 액세스한 순서대로 프로젝트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유니티 허브를 처음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목록이 비어 있을 거예요. 그럼 우선 유니티 버전을 다운로드하는 곳을 보겠습니다. 유니티 허브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로 인스톨 탭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니라면 왼쪽 맨 아래 인스톨 탭을 누를게요. 보면 지금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유니티 버전이 통합 표시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20.3.2, 2019.4 LTS 버전들이 있고 2019.3 버전도 있네요. 여기에서 add를 누르게 되면은 오피셜 릴리즈에는 유니티 2021.1 그리고 recommended 릴리즈는 유니티 2020.3.2F LTS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필요하신 버전을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웬만하면은 여기 LTS, 롱텀 서비스가 붙여져 있는 버전들을 다운로드 받는 걸 권장드려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버전 외에 다른 버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아카이브 눌러서 필요한 버전을 찾아서 인스톨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니티 허브를 누르면 바로 허브에 연동되어서 인스톨이 됩니다. 그럼 원하시는 유니티 버전을 인스톨 해주시고 저희 커뮤니티 창도 한번 볼게요. 커뮤니티 창은 유니티의 여러 소식을 알 수 있는 탭인데요. 유나이트 나우나 유니티 블로그 같은 경우는 여러 프로젝트나 유니티 관련 최신 기술 소식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외에도 유니티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마다 이런 데에다 글을 올리게 되면은 세계 각지의 유니티 유저들이 답을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라이브 헬프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 코리아에서 유니티 스퀘어라는 웹사이트를 따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벤트나 리소스, 그리고 여러 한국 사례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스북이랑 네이버 허브에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 페이지도 따로 있고 개발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유니티 개발자 페이지에 올리면 여러 한국 개발자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주십니다. 외에도 네이버 허브에도 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허브로 돌아가서 런 탭을 보겠습니다. 유니티에 제공하는 여러 튜토리얼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튜토리얼들은 유니티 런이라는 사이트에서 설명과 함께 따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존 레몬스 헌티드 전트라는 튜토리얼을 런 유니티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튜토리얼도 많이 있으니까요. 랭귀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편하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프로젝트 창으로 가볼게요. 지금 제 프로젝트 창에는 여러 프로젝트가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한 프로젝트를 예를 들자면 이 프로젝트는 2019.4.16F1 버전으로 생성이 되어 있다고 아래에 뜹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 프로젝트를 어떤 버전으로 오픈할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프로젝트를 생성한 버전과 오픈할 버전을 맞춰주시는 걸 권장드려요. 만약 내 프로젝트가 2019.4 버전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보다 더 낮은 2018.3 버전으로 열게 된다면 호환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더 많은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데 더 낮은 버전으로 오픈할 경우에 그 기능들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되겠죠. 그럼 반대로 2019.4 버전보다 높은 버전으로 오픈할 경우에는 호환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프로젝트를 오픈할 때 호환되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가져올 때는 add를 사용해서 리스트에 추가해 주시면 되고 새로운 프로젝트는 여기 new를 눌러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화살표가 있는데 누르면 버전을 선택해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new 눌렀을 경우에는 가장 최신 버전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new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새로운 화면이 뜨는데 프로젝트를 초기 설정하고 구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D, 3D, High Definition RP, Universal Render Pipeline 이렇게 있는데요. 2D, 3D는 레거시라고 해서 유니티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템플릿입니다. 그리고 HDRP랑 URP가 있는데요. 먼저 Universal Render Pipeline은 Universal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템플릿을 사용하면은 광범위한 하드웨어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많은 수의 하드웨어와 장치에서 실행되는 아키텍처 시각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다양한 유형의 장치에서 사용하려는 경우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나 웹브라우저, 콘솔, PC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URP의 그래픽 결과도 여전히 훌륭하지만 그래픽 측면에서 가능한 최고 품질을 원하신다면 HDRP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렇지만 HDRP는 시각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확도 제공을 목표로 하는 대신 특정 유형의 하드웨어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PC 또는 콘솔 플랫폼 용도로 사용하시길 권장드려요. 그 외에 여러 샘플 템플릿들도 아래에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저는 여기에서 Universal Render Pipeline을 선택하고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URP 샘플로 지정한 다음 로케이션 선택해 주시고 Create 눌러서 유니티 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에디터가 뜨면 이제
유니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2D, 3D, HDRP나 URP 어떤 템플릿을 선택했던 간에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컨트롤도 같고요. 핫키도 같기 때문에 다른 템플릿을 사용한다 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새로운 버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URP 기본 샘플 프로젝트입니다. HDRP를 사용해도 같은 샘플 프로젝트를 볼 수 있는데요. 2020 버전부터는 조금 다른 샘플 프로젝트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유니티 인터페이스 오버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 에디터 색은 이렇게 라이트 그레이로 되어 있는데요. 에딧에서 프리퍼런스 그리고 제너럴에 가보면 에디터 빔을 라이트에서 다크로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데모는 이렇게 밝은 게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밝은 색으로 할게요. 그럼 다시 인터페이스로 돌아와서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나뉘어져 있을까요? 지금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 인터페이스와 조금 다르다면 다른 프리셋을 사용하고 계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재구성해서 저와 같은 뷰에서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우측 상단에 보면은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눌러서 드랍다운을 보게 되면은 여러 인터페이스의 프리셋들을 보실 수 있어요.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디폴트가 기본 레이아웃입니다. 2x3 누르면 2x3로 보이고 4 스플릿 더 다시 디폴트로 돌아갈게요. 유니티는 이런 윈도우 창 같은 경우에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가 보기 편한 레이아웃이 생겼으면은 이렇게 레이아웃을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디폴트로 갔다가 다시 데모로 돌아가면은 원래 저장했던 레이아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엔 우리가 모두 같은 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디폴트로 시작을 할게요. 저건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레이아웃 데모. 그럼 우선 에디터 가운데 있는 씬 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탭에서 쉽게 씬이라고 이름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창 같은 경우에 안 보이시면 윈도우에 가보시면은 제너럴 여러 창들을 여기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여기 씬 창이 있습니다. 씬 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메인 워크스페이스예요. 이 창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배치하거나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을 보시면은 뷰별로 이렇게 오브젝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알비도가 어떤지, 베이크드 라이트이 어떻게 구워져 있는지, 쉐이딩 모드를 바꿔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2D 그러면 2D 모드로 보실 수가 있고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3D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2D 뷰일 때는 주로 UI 같은 거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라이트버브 같이 생긴 아이콘에서 예상했듯이 라이팅을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오디오 모양 아이콘 소리가 있으면은 소리도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 아이콘 옆에는 화살표도 있는데요. 드랍다운이죠. 이런 스카이박스나 포그, 안개는 멀리서 보면 보여요. 안개.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 뭐 다른 후처리 또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이걸 한 번에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보시면은 그리드 변경 가능하고요. Y축, X축
그리고 알그리드를 껐다 켰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쭉 옆으로 보면은 얘는 뭐 이런 카메라, 필드 오브 뷰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이런 카메라 세팅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즈모, 지금 보시면 해 모양, 이런 동그란 물체, 카메라 이런 기즈모들이 있는데요. 얘네들도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아이콘도 줄였다 늘렸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개별 오브젝트 이런 개별 기즈모도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해서 저는 지금 기즈모가 살짝 큰 것 같으니까요.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면은 XY Z축이 있습니다. 유니티는 Y축이 업이에요. 축별로 뷰를 바꿔서 볼 수가 있고 축을 누르고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플랫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 보면은 퍼스펙티브인지 아이소메트릭인지 정하실 수가 있고요. 원근감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클릭하면은 왼쪽 하이어키 계층 창에서 강조 표시가 되는데요. 그럼 우리 이제 하이어키 창도 한번 볼게요. 계층 창은 씬뷰에 있는 모든 객체의 전체 목록입니다. 지금 오브젝트들이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요. 샘플 씬이라는 씬 안에 또 이렇게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고요. 씬 안에 메인 카메라, 디렉셔널 라인,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 이그젠플 에셋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그젠플 에셋도 열어보면은 여러가지 이그젠플 안에 포함된 객체들이 있고요. 이 프랍에서 직소 눌러보면은 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렇게 기즈모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계층창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 객체에 포커스가 가게 됩니다. 이 기즈모가 지금 너무 걸리적거리니까 아예 꺼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오브젝트를 누를 때마다 옆에 인스펙터 창이 계속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모자를 선택을 하면은 여기 인스펙터 창에는 모자에 적용되어 있는 특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랜스폼 값, 이 모자의 XYZ의 포지션 값을 알 수가 있고 필드에 새로운 값을 입력해서 값을 변경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유니티는 오브젝트 컴포넌트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브젝트에 다른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add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자에 더 많은 속성 값을 더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인스펙터 창은 씬에서 선택한 객체에 따라 내용이 항상 변경이 되고 객체의 속성을 보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씬, 하이어키, 인스펙터 창은 많이 사용하게 될 패널들이에요. 그 외에도 여기 아래에 프로젝트 창이 있는데요. 이 창에는 프로젝트가 저장된 하드드라이브에 폴더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내 프로젝트의 데이터와 이미지 파일, 메시, 애니메이션, 음악 파일, 텍스처 같은 에셋을 가져오게 된다면 이것들을 프로젝트 창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우클릭해서 Show in Explorer 그럼 이렇게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여러 폴더와 일치하는 폴더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창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그젠플 에셋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폴더에는 메타 파일도 있는데요. 유니티를 사용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에셋 관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에셋들은 프로젝트 창에서 하시는 게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 파일도 좀 더 손쉽게 관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메쉬, 텍스처, 애니메이션 같은 에셋들은 바로 프로젝트 창에 드래그해서 넣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넣어주거나 바로 폴더에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는 폴리거널한 3D 모델을 다루기 때문에 FBX나 오비제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주로 FBX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프로젝트 창을 보면은 여기 점점점에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 창을 1 컬럼으로 볼 건지 2 컬럼으로 볼 건지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아래 밑에 보면은 이 스크롤을 통해서 아이콘 크기를 줄여서 아이콘으로 볼 건지 아니면 이렇게 리스트로 볼 건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다시 우측에 보면은 여기 이런 에셋들을 설치해서 찾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필터를 걸어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셋의 빈 공간에 에셋 폴더의 빈 공간에서 클릭을 하면은 유니티 에디터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에셋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폴더를 추가해서 분리하는 거는 기본이고 뭐 스크립트나 뭐 매테리얼, 뭐 쉐이더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잠깐 핫키를 설명드리자면은 원하는 창 누르고 Shift 스페이스 누르면은 전체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려면 다시 Shift 스페이스. 뭐 프로젝트 창도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뭐 인스펙터 창도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여기 숨어있는 게임 창도 한번 볼게요. 그럼 좀 더 비교를 잘 하기 위해서 씬뷰 옆에다가 이렇게 끌어서 놔둬주겠습니다. 게임 창은 우리가 씬에서 만든 세계를 테스트하기 위한 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완성했을 때의 모습을 게임 창에서 미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씬뷰에서 오브젝트를 이동하고 전체 씬을 둘러볼 수 있다면 게임뷰에서는 프로젝트를 플레이할 때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누르거나 컨트롤 키랑 키보드 키 P 누르면 플레이가 됩니다. 맥은 커맨드 P. 그럼 이렇게 화면이 살짝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파랗게 불이 들어와요. 그럼 플레이 버튼이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럼 게임창은 지금 WASD로 내비게이트 할 수 있고 마우스 뷰로 돌려보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 우측 키 드래그해서 보시면 돼요. 지금 화면은 씬에서 카메라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카메라 기즈모가 같이 움직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샘플 씬은 미리 카메라에 심플 카메라 컨트롤러라는 스크립트가 세팅이 되어 있어서 뷰를 WASD와 마우스로 바꿔볼 수 있지만 아예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면 그냥 정적인 카메라로 되어 있을 거라서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플레이 모드에 들어가서 수정을 할 경우에 저장이 되지 않으니까요. 무언가 수정을 해야 한다면 플레이 모드를 나가주셔야 돼요. 저희 그럼 이번에는 뷰포인트 내비게이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게임뷰 여기다 넣고 다시 씬뷰로 가서 우선 첫 번째로는 마우스 휠을 꾹 누르면 핸드툴입니다. 뷰를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굴리면 줌인, 줌아웃. 그리고 바로 객체에 포커스를 하려면 객체를 누르고 F키 누르면 객체에 포커스가 됩니다. 기준으로 다시 끌게요. 아까 제가 계층에서 더블 클릭해도 포커스가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누르고 객체 누르고 F키 눌러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뷰를 돌려볼게요. Alt 키를 누르면 마우스 컬서가 눈 모양으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2, 뷰를 돌려보실 수 있어요. 마우스, 핸드툴, 힐 눌러서 핸드툴, 줌인 줌아웃, I2.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있으면은 I2 아래 약간 테트리스 모양처럼 아이콘이 생기는데 키보드 WASD 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인칭 시점으로 볼 수 있어요. 게임하는 것처럼. 여기까지 우리 뷰포인트 내비게이션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그럼 그 전에 우리 새로운 씬을 하나 만들어서 시작해 볼게요. 파일, 뉴 씬, 베이직 빌트인 선택해 줄게요. 크리에이트. 파일 뉴 씬 했을 때 베이직이랑 엠티랑 다른 점은 베이직에는 기본으로 카메라랑 디렉셔널 라이트이 들어가 있는데 엠티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차이예요. 언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언타이틀 씬에서 우클릭하고 세이브 씬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씬 폴더에다가 해줄게요. 씬 폴더에 저장해서 데모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샘플 씬으로 돌아가고 싶으면은 다시 프로젝트 창에서 씬 폴더에 가보면은 여기 샘플 씬이라고 있어요. 샘플 씬을 눌러보면은 다시 아까 그 샘플 씬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데모로 돌아갈게요. 그럼 지금 씬에 오브젝트가 아무것도 없어서 일단 오브젝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는 미리 만들어진 3D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이키 창에서 우클릭해서 3D 오브젝트 한번 볼게요. 그럼 이렇게 큐브, 스피어, 캡슐, 실린더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큐브 추가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기즈모와 함께 큐브가 생성이 됩니다. 유니티는 원 유닛이 1m예요. 잠깐 그리드를 키면은 그리드를 켜보면 있는데 여기 원 유닛이 1m입니다. 그리고 이 큐브가 가로 세로 길이가 1m인 큐브로 생겨서 프로젝트 하실 때 크기 비교가 필요하면은 이 큐브 생성해서 잠깐 비교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지금 우리 좌측 상단에 보면은 저희 툴바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무브 툴이 선택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축별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축을 눌러서 Y축, X축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자이로이 선택해서 자이로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포지션 값 움직일 때마다 인스펙터의 포지션 값이 계속 움직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이고 싶다. 그럼 여기 수치 값을 그냥 써서 움직이셔도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저희 무브 툴 옆에는 로테이트 툴 선택해 볼게요. 로테이트 툴 누르게 되면 이렇게 둥그렇게 축이 생기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초록색 Y축으로 돌렸을 경우 지금 같이 트랜스포 값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쭉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 트랜스폼 값에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각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는 스케일 툴. 지금 Y가 옆으로 갔죠. 뒤집혀서. 네모 모양으로 축이 변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 방향으로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르면 전체 한 번에 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스케일에서 변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 로테인 스케일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면은 디폴트 값 리셋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럼 000, 000, 112 이게 처음 디폴트 값입니다. 옆에 그 다음 거는 렉트 툴이라고 해서 이건 주로 저 UI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Move, Rotate, or Scale 한 번에 다 같이 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툴바의 숄트키는 우리 키보드 순서대로 Move는 W, Rotate은 E, Scale은 R, T는 Left 툴, 그리고 전체는 Y 이 순으로 되어 있어요. Q도 이제 핸드 툴 숄트키이긴 한데 주로 마우스 가운데 휠 눌러서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오브젝트 배치할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냅 한번 해볼게요. 큐브를 하나 더 생성해 보겠습니다. 큐브 누르고 컨트롤 D 누르면 듀플리케이트 됩니다. 하나 더 생성이 돼요. 같은 자리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축을 좀 이동을 해서 이렇게 빼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큐브를 2개 만들고 저희 무브 툴 축으로 W 눌러서 무브 툴 만들어 주시고 V키를 꾹 눌러줄게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하얀색 네모로 바뀌는데 얘가 꼭지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내가 스냅하고 싶은 꼭지점을 하나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곳, 이렇게 원하는 다른 꼭지점으로 스냅할 수 있어요. 꼭 누르고 V키를 홀드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드래그해서 스텝하는 건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지금 잠깐 다시 게임 뷰를 한번 볼게요. 지금 게임 뷰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카메라가 조절이 안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아예 새로운 씬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샘플 씬처럼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뷰를 바꿔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 카메라 어디 있는지 보고 축을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비추는지 볼 수 있겠죠.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포지션 바꾸고 E 눌러서 로테이트 해서 이렇게 뷰를 바꿔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카메라 방향을 이렇게 축을 바꿔서 우리 물체를 비출 수 있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유용하게 쓰이는 하키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지금 보는 내가 씬에서 보는 뷰와 게임 뷰를 같게 하고 싶으면은 카메라를 누르고 컨트롤 쉬프트 F 하면 이렇게 내 씬과 게임 뷰가 얼라인이 됩니다. 이 핫키는 여기 게임 오브젝트에 보면은 얼라인 위트 뷰 많이 사용되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뷰를 돌리고 메인 카메라를 꼭 누르고 컨트롤 쉬프트 F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게임 뷰에서 저희가 디스플레이가 프리 애스펙트로 되어 있는데 원하는 프로젝트에 맞는 플랫폼 디스플레이에 맞게 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모바일인지 PC인지 선택을 해서 디스플레이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없다면 여기 플러스 눌러서 레이블 정하고 width랑 height 정해서 추가해 주셔도 돼요. 그럼 이번엔 유니티 프로젝트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패키지 매니저랑 에셋 스토어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패키지 매니저는 유니티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을 다운받거나 커스텀 패키지를 저장할 수 있는 컨테이너 같은 툴입니다. 패키지 매니저는 간단히 윈도우 패키지 매니저에 가면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지금 왼쪽에는 우리 현재 이 프로젝트의
가지고 있는 패키지 리스트들을 쭉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 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 패키지스 인 프로젝트를 눌러서 유니티 레지스트리를 눌러보면은 현재 유니티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을 여기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각 기능마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 프로젝트가 AR 프로젝트다. 그럼 AR 관련 기능들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AR 파운데이션이라든지 AR 코어, AR 킷 이런 것들 다운로드 받아서 프로젝트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패키지가 아니라면 굳이 인스톨할 이유가 없겠죠. 유니티가 새로운 기능을 발표했다. 그럼 주로 여기 패키지 매니저에서 인스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엔 우리 에셋스토어도 한번 볼게요. 저 여기 옆에 씬 옆에 에셋스토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씬 옆에 하이드 되어 있는데 만약 이 창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윈도우 에셋스토어 할게요. 에셋스토어 들어갔는데 지금 2020부터는 에셋스토어가 온라인으로 다 이동이 되었어요. 서치 온라인 눌러서 에셋스토어 창을 열어주도록 할게요. 전체 화면에서 크게 보겠습니다. 에셋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에셋을 살 수 있는 스토어입니다. 내가 만약 메쉬 모델이나 음악, 애니메이션 스크립트, 프랍, 텍스처, 사운드 여러 가지 에셋이 필요하다 하면은 에셋스토어에 가서 찾아서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많은 여러 유저들이 유니티 프로젝트에 사용하면 유용한 에셋들을 많이 올려주고 있고 무료 에셋들도 많이 있어요. 에셋별로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설명도 되어 있고 하나 들어가 볼게요. 에셋별로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유니티 버전이 호환이 어디서부터 되는지 나오고 템플릿별로도 에셋이 나오니까요. 잘 확인해서 인스톨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지금 URP 사용하고 있으니까 URP 한번 눌러 적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URP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심플 워터쉐이더 URP가 있네요. 물을 만들 수 있는 쉐이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유니티에서 열기, 에디터에서 열기 하면은 이렇게 패키지 매니저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운로드 한번 받아볼게요. 인풋 하면은 이렇게 심플 워터 쉐이더 URP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메테리얼이라든지 씬, 데모 씬 같은 것도 있네요. 그리고 아이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임포트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폴더째로 들어와서 제가 들어가 보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 데모 세이브 할게요. 씬에서 보면은 이 에셋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물 쉐이더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에셋 스토어에서도 쉽게 에셋을 가져와서 내 프로젝트에 적용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까지 유니티 허브 설치하는 것부터 정말 기본 인터페이스 그리고 또 알고 있으면 유용한 핫키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런 유니티에 있는 튜토리얼을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또 다른 튜토리얼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